안녕하세요. 오늘 아침부터 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PPT를 띄우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사실 PPT는 너무 아무것도 안 띄우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고요. 자료집 보신 거 위주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이랑 서초 쪽에서 근무를 주로 했었고요. 강남에서 서쪽에 있다가 여기 메이저 학원 홍성길 대표님이 여기 닿아가지고 이쪽 분당에 온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제가 분당 쪽 학교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원장이 설명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지금 뭐 강남 쪽에 있을 때도 입시에 설명회를 제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입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좋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입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강사 김우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 분당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만큼 입시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입시에 대한 얘기를 막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용어들이 저희들만 아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학부모님들이 등급, 내신 해가지고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프린트 받으신 거 있죠? 3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 알아야 할 기본 상식 몇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3, 고1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들이 항상 많은 말이 있죠. 잔소리하면 엄마 보라 그런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네, 아셔야 잔소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님들이 잔소리를 잘하고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일단은 같이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설명만 잘 들으시면 다른 어느 설명회를 가셔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신다고 하는 학부모님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오늘 지금 고3 학부모님들 안 계셔가지고 고3이 2022학년도 입시입니다. 입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분이 대학생이 되는 학번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2 입시고요. 고2가 23년 입시, 04년생이죠. 현재 고1이 2024 입시고요. 중3이 25, 중2가 26, 중1이 27 입시까지입니다. 2028 입시,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학점제를 대입한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서 일단은 현재 중1까지 수능을 보는 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몇 학년도 입시인지 알아두시는 게 기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을 보시면요.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중학교 요즘 ABC로 매기잖아요. 성적표 나오면 수학 A, 거의 국어 A 이런 식인 건데 절대평가다 보니까 거의 다 A를 맞아요, 친구들이. 근데 고등학교부터는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한 10년 전만 해도 중학교에서 상대평가였는데 지금은 절대평가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절대평가는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현재 수능 영어 과목 같은 건데요. 90점 이상이 A, 80점 이상이 B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반에서 상대평가는요. 저희 지금 고등, 정시라든가 학교 내신은 상대평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 표가 두 개 있을 겁니다. 이 표가 뭐냐면 등급이에요. 근데 등급도 아시는 학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오해를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냥 10%씩 자르시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이게 되게 약간 이렇게 항아리형으로 돼 있어요. 1등급이 상위 4%입니다. 그럼 요즘 학령인구가 줄어서 전교생을 밑에 표 보시면 200명이라고 치면 200명 중에 1등급 받는 친구는 8명입니다. 그리고 200명 기준 2등급 받는 친구는 상위 11%까지 해서 22명, 그리고 3등급 받는 친구가 46명. 거의 아시겠지만 상위권 대학은 3등급 선에서 끊기기 때문에 200명 중에 46명, 약 50명 정도만 입시를 유리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4, 5등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신규 상담할 때 너 몇 등급이야? 그러면 저 고1 때 수학 60점 맞았습니다. 60점 말고 몇 등급인데? 그러면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몇 등급인지 아세요? 글쎄요. 네, 그렇게 글쎄요 하시면 대학 입시를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이렇게. 시험 끝나면 몇 점 맞았니가 아닙니다. 몇 등급 나왔어? 혹은 몇 %야?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기본.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가 기본이라는 걸 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집이 좀 두껍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아서 많이 두꺼웠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너무 힘들고요. 중간중간에 넘기면서 하고 제가 혹시 여기 자료집에 있는 얘기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린 얘기 있으면 끝나고 질문 다 받을 테니까요.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저기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요 4페이지에 있는 위에 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현재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국어, 수학, 영어, 국어에서 화작,
화작이라고 하죠. 합법과 작문, 독서, 그리고 뭐 수원, 수투, 위적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탐구, 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에서 뭐 한국지리, 물리, 원투 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선택 과목인데요. 옆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 있죠. 수학으로 치면 똑같이 시험 보는데 확통은 상대평가라서 등급을 매기고요. 기하는 절대평가라서 성취도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과학에서는 물, 화, 생지, 원은 일반 선택인데 투는 진로 선택이에요. 즉 원은 등급을 매기고 투는 절대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통과목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시에서 중요한 건 국영수사가 5개 과목이거든요. 그 외에 모든 과목을 보는 학교는 우리나라에 딱 2개 있습니다. 서울대랑 고대 2개 있는데 서울대랑 고대에서도 기본 점수를 주기 때문에 이건 이가 셋다 말씀 또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뉴스에 보시면 진로 입시 과목이 유리해진다 이런 말이 막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 제가 옆에 보시면 진로 선택 과목 있죠. 대표적인 게 기하라든가 뭐 물투, 화투 해가지고 2022학년도 입시부터 진로 선택 과목이 막 반영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영은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30점 반영한다고 치면 기본 점수를 25점 줘요. 그리고 A가 5점, B가 4점, C가 3점 거의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보시면 밑에 표 보시면 거의 뭐 반영 안 한 학교가 대부분이고 이게 밑에 표가 진로 선택 과목을 학생부 교과랑 학종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써 있는 건데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거의 뭐 미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할 게 너무 많아서 일반 선택 과목 하기도 빡셉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가시면 또 중요하신 게 시수와 교과의 성적에 대한 건데요. 요 중간에 표 들어가 있는, 네모나키 들어가 있는 게 제가 아직 분당 지역에서는 시험을 안 냈으니까 제가 강남에 있을 때 학생 성적표 자료입니다. 이게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학교 성적표인데요. 한국사랑 수학이라고 써있고 옆에 괄호하고 숫자 써있죠. 이게 시수예요. 시수가 뭐냐면 일주일에 이게 몇 번 들었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수만큼 가중치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1 같은 경우는 국어가 5번, 영어 5번, 수학이 4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점수를 해도 곱하기 5,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영수 시수가 제일 많겠죠. 그럼 가끔 물어보신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왜 수학이 4밖에 안 되나요? 네, 고2, 고3 올라가면 수학이 5, 6으로 늘어나겠죠. 이과는 5까지 늘어나고요. 그리고 수학이 워낙에 요즘 한 과목씩밖에 안 보기 때문에 수학은 과목별 가중치라는 게 다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올리면은 제가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뺐는데 일단 시수의 개념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오해들 하시는 게 중간고사 끝나고 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막 이번에 우리 애가 수학 중간고사 3등급 맞았어. 어떡하지?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4등급은 어떻게 하시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와 수행평가가 합쳐서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수학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지필에서 중간 30%, 기말 30%, 수행이라서 뭐가 되게 많죠? 이거 그냥 다 수행평가거든요? 합해서 40%. 해서 30, 30, 40 해서 다 합쳐서 점수를 매겨서 이걸로 등급을 매기는 게 여러분의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잘 본다고 끝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고1 같은 경우 수학은 중간 30, 기말 30, 수행 40인데 수행평가 한동안 난리였잖아요. 제가 성파 쪽에 학교에 있을 때 잠실여고에 5년 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선생님이 수행평가 있다라고 반장한테 얘기해줬는데 그 반장이 자기 수행평가 잘 받으려고 애들한테 수행평가 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반장만 만점 맞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실화.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이렇게. 그래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분당은 남고가 없고 거의 다 여고 하나에 거의 공학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학생들 사실 되게 유학생들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이제 여기 남학생 학부모님들은 본인 아이를 생각하고 한숨을 푹 쉬실 겁니다. 우리 애는 꼼꼼한 거 머리가 뭔데. 그래서 요즘 수행평가 말이 많아가지고요. 몇 년 전부터는 거의 쪽지 시험 봅니다. 수학은 다 쪽지 시험 보고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기본 점수라는 게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수행평가 40점 중에 기본 점수가 20, 30점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 잘못 줬다가는 속된 말로 욕을 엄청 먹거든요. 그래서 국어랑 영어도 거의 뭐 PPT 만들라 이런 거 중학교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시키고요. 오히려 요즘 아시겠지만 중학교 학부모님들 내정중이나 뭐 여러 가지 중학교 수행평가 굉장히 빡세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중학교는 부담이 없거든요. 수행평가를 막 시켜도 애들한테 이거 가지고 욕먹을 일이 없으니까. 중학교는 어차피 고등학교 갈 때 요즘 뺑뺑이를 돌리니까. 고등학교는 수행평가 그렇게 시켰다가 난리가 납니다. 수행평가 학원이 또 생기겠지 당연히. 근데 요즘 수행평가 학원이 대충해서 없어진 추세인 게 거의 다 쪽시험을 거의 다 봅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그냥 제가 다 챙겨주거든요. 그래서 수행평가까지 어쨌든 수행평가까지 중요하다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점수에 대한 설명을 뒤에 가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밑에 보시면 표가 두 개 있는데 이게 연대랑 고대의 수시모집 내신 반영 비합입니다. 보시면 뭐 2021도 있고 2022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올해 거예요. 아니, 올해 작년과 올해 거인데 섞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시 모집 요강이 아직 다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만 뽑고 다 안 나와. 제가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요. 연세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반영 과목 A와 B가 있는데 A는 국영수사과만 보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 연대는 국영수사과 등급 볼 거고요. 그 외의 과목은 9등급만 안 나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등급표 보시면 알겠지만 9등급이 몇 프로? 하위 4%입니다. 200명 기준 몇 명이요? 8명이요. 그냥 고등학교 가면 밑에 한 30명 정도 공부 안 하나요, 보통? 딴 거 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국영수사과만 본다는 얘기인데 등급표 있죠, 밑에. 연세대 보시면 1등급 100, 2등급 95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 표의 간단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100, 2등급 95, 3등급 87, 4등급 75. 무슨 말일까요? 3등급 이하는 꿈도 꾸지 마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고대 보시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모든 교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고1 때 기술과정과 정보라는 과목이 학교별로 있는데 이걸 보는 학교가 우리나라에 서울대랑 고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본 점수라는 게 있고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CS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술과정 2번 들었거든요. 국영수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년 반영 비율도 있는데 보통 20, 40, 40으로 갑니다. 고1 20%, 고2 20%, 고3 40%. 사실상 고2와 고3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1 4번 시험 보니까 고1 한 번 시험씩 5%씩이에요. 이렇게. 근데 고3은 3학년 1학기에 수시 끝나는 거 다들 아시죠? 한 번 시험에 20%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3, 고2 때 고1 걸 역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시면 6페이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페이지 오늘 자주 볼 거거든요. 이게 수시에 쓰는 그놈의 생활기록부가 이겁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1, 2가 있는데요. 1은 인적사항만 있고요. 2가 디테일한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뭐 개인정보 보호라 그래서 이거 학교에 보낼 때 밀봉해서 보내요. 이거 꺼내면 입건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또 뒤에가 3번도 말씀드릴 거라서 6페이지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24학년도 블라인드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블라인드는 지금 추세가 했다가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요. 왜 욕을 먹었냐? 블라인드로 안 할 때는 그래도 뭐 당연히 외고랑 일반고 중에 일반고 학생들을 좀 배려했거든요. 뽑는 입장에서. 근데 블라인드로 하니까 그냥 막 뽑은 거예요. 뽑고 보니 외고밖에 없는 거죠. 사사고랑 이렇게.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취업할 때 삼성 같은 대기업에서 블라인드로 뽑고 보니까 스카이밖에 없었다라는 걸로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블라인드는 사실상 안 하는 추세라서 학교 씁니다. 학교 쓰고 인적사항 쓰고 출결사항 쓰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출결사항도 기본 점수 거의 만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3번에 수상경력, 4번에 자격증이 있는데요. 자격증은 보실 필요 없는 게 3년 전부터 이미 안 보고요. 수상경력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교내만 보기도 하고 뒤에 가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24년도 이후에 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제일 중요한 동아리 활동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뒤에 언급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6번, 그래서 지금까지 본 성적이 6번에 들어갑니다. 사실 6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좀 작긴 한데 교과가 예를 들어서 국어에 여기 문학도 있고 화작도 있고 수학은 수원이 있고 기하가 있고 등등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단위수라고 하는 게 시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등급 다 나오죠. 이렇게.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 일반 선택 과목, 상대평가를 하는 일반 선택 과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년 다 쓰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두 줄밖에 없죠. 1학년 1학기, 2학기 딱 두 줄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기말을 수행을 다 합친 등수를 매깁니다. 하나 논외로 말씀드리면 중간, 기말 성적하고 수행평가 합친 거랑 바뀌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강남, 대치, 서초, 송파, 목동, 분당 이쪽은 정말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남학생들이 대표적인 피해자인데요. 갑자기 학교 가라서 아침 학교 갔더니 수행평가를 보겠대요. 뭐야 수행평가 봐? 여자애들이 이미 전날 밤새 준비했거든요. 물론 1, 2점 차이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상위권은 그 1, 2점을 다 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학생들이 상당히 불리해요. 그래서 제가 남학생들은 수행평가 일정을 여학생들 바로 남아서 알려줍니다. 근데 내일 수행평가 뭔데? 네? 그럼 제가 막 시켜요. 이렇게. 내일 가서 봐. 선생님 뭔지 몰랐는데 선생님 시킨 대로 하니까 다 맞았어요. 약간 이런 패턴으로 남학생들이 이렇게. 그래서 수행평가 역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중간고사 망쳤다고 자살할 필요가 없는 게 중간이 망쳤을 경우 기말도 있지만 수행도 있고요. 중간 좀 잘 못 봤을 때 수행 만점 맞고 기말 등급 2개 올린다는 가정하에 역전되는 경우가 심한 경우는 중간 3인데 기말 2까지 4에서 2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독서활동 상황이 있는데 독서기록부 막 쓰죠. 독감 쓰고 아이들 이것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거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제가 이따 뒤에 가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본 상식 차례니까요. 7페이지 가시면 수능 기본 상식입니다. 수능은
국어 아침에 8시 50분부터 국어를 80분 보고요. 잠깐 쉬었다가 수학을 100분 보고 아이들 도시락 먹고요. 1시에 영어를 70분 보고 그리고 한국사 보는 게 아니라 탐구랑 한국사 합해서 총 3과목을 2시간 동안 봅니다. 그리고 제2국어까지 보는 이런 식으로 가서 다 끝난 5시 이렇게 보는 게 수능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정시에서 영어랑 한국사는 절대평가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국어랑 수학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플러스로 올해죠. 올해부터 제2외국어까지 절대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탐구 못 봐도 제2외국어 잘하는 친구는 대체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표는 뭐냐면 아주 놀라시는 게 가끔 이래요. 보시면 밑에 수학 모의고사 표 보시면 왼쪽 표 보시면 1등급 73점인데 144 써있죠. 옆에 표준 점수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계산 방법까지 모르셔도 되는데 원점수를 반영한 대학교는 없습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당연한 이치인 게 예를 들어서 수능 볼 때 확통, 기하, 미적을 선택하면 미적이 엄청 어렵고 확통이 엄청 쉬웠을 경우에 당연히 확통 점수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대학에서는 가중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게 대학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로만 반영을 합니다. 정시는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보시면 항상 원점수 기준 몇 퍼냐, 표준 점수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 표 보시면 1등급 88, 2등급 77 써있죠. 즉 90점 맞은 친구는 1등급, 78점은 2등급인데 76점부터 3등급이겠죠. 요게 그야말로 불리는 등급 컷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 점수까지가 이거다. 그래서 아예 수능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안 나와요. 이거를 바탕으로 유출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8페이지. 8페이지 넘어가면 그러면 수능 절대평가에서 영어 안 중요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연대랑 서울대 거 가져와 봤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수능 연대 인문계열에서는 국어 200, 수학 200, 탐구 100 해서 총 1000점으로 반영합니다. 반영 비율에서 이렇게 1000점 나누면 600점인데 총 1000점으로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200, 수학 300, 과학 300 이렇게 반영하죠. 이렇게. 문과 수능은 국어 수학을 다 잘해야 되고요. 이과 수능은 수학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과학과 비율이. 그러면 도대체 절대평가 어떻게 반영하는 것이냐. 밑에 보시면 반영점수 있죠. 영어 1등급 100, 2등급 95, 3등급 87.5. 밑에 보시면 한국사 4등급까지 만점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2년 전인가 서울 영어 절대평가 된 다음에 영어 4등급이 서울대를 갔다 이런 말 뉴스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급, 2등급 차이가 5점밖에 안 되는데 5점이면 수학 한 문제 반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평가의 의미가 줄어들어서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까지가 중요하다. 문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이 엄청 중요하고요. 이과의 경우에는 수학, 탐구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서울대가 있는데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서울대는 대놓고 국어 100%, 수학 120% 봐요. 정시는 정말로 제가 수학 강사가 아니라 정말로 수학이 중요한 게 정시입니다. 밑에 보시면 등급표 보시면 서울대가 2등급까지 0.5점밖에 감점을 안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평가 과목은 크게 의미가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가 기본 상식이고요. 제가 빨빨 넘어간 건 뒤에 설명을 또 하면 중복되기 때문에 넘어갔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상식 알아두시면 되고 제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앞에 헷갈린다라고 보시면 앞에 페이지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시 전형 오늘 하이라이트죠. 이거에서 분석을 해볼 텐데 당연히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크게 수시랑 정시로 있습니다. 되게 많아요, 비율이. 근데 결론적으로 교과 전형, 학종 전형, 그리고 정시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가 좀 잘렸는데요. 보시면 가장 밑에 2022학년도 보시면 수시 75.7, 정시 24.3 이렇게 뽑는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내후년부터 23년도 이시부터 정시가 40% 늘어났죠.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가 42%, 학종이 22%, 수능이 21%, 뭐 그 외 논술이라 등등등 해서 다 합해봤자 7%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과, 학종, 정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뭐냐면 막 가끔 학부모님 들어오신 게 계세요. 옛날 본고사 시절 아니에요 정도면 뭐가 많아요. 성균관대는 뭐 서강대는 SW 우수자, 중앙대는 다빈치 인재, 뭐 건국대는 KO, 동국대 두드림, 서울대 직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이름 같이 하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대학교가. 그래서 그냥 이름만 완전 다른 거. 결론은 교과, 내신만 보는 학종, 생기부랑 내신 같이 보는 정시, 수능만 보는 요 세 개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개로 있다고 말씀드리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가끔 질문이 많이 나와요. 지금 논술 아직도 중요하지 않나요? 일단 논술은요. 제가 대놓고 말합니다. 학생들한테. 로또라고요. 논술 100%거든요. 논술은 누가 할지 몰라요. 여기는 제가 넣지 않았는데 논술로 대학 간 친구들이 수능 4, 5등급 정도가 고대를 가거든요.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일례로 제 친동생이 있습니다. 제 친동생이 공부를 좀 잘했는데 책을 좀 잘 쓰고 고대 논술을 봤어요. 제 친동생이 대학 간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고대 논술을 봤는데 제가 고향이 서울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서 제 동생이 쓴 논술 잘 됐다고 막 부추고 난리가 났었어요. 최고다.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주제가 개발에 관한 거였는데 당연히 환경보호에 썼겠죠. 근데 출제 교수가 환경보호가 아닌 개발론자였어요. 탈락. 논술은 로또입니다. 로또.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럼 선생님 그래도 논술 중요한 기회가 있지 않나요? 일단 표를 보시면 논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최상위권과 상위권은 인원이 계속 줄고 있고요. 오히려 중위권과 약간 지방대 쪽이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문, 자연 둘 다 상위권은 감소, 중상위권은 증가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건 왜 그러느냐? 적성고사라고 학교별 시험 있죠. 이게 내년부터 폐지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가까우니까 가천대학교가 적성고사 본 학교거든요. 가천대가 내년에 적성고사가 폐지되니까 논술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최상위권이 아닌 속된 말로 탑클래스 대학교가 아닌 그 밑에 학교 쪽에서는 논술을 적성고사 봐야 돼 보통 못 보게 하니까 일단 논술로 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좋은 학생들을 뺏어올 수 있거든요. 당연히 공부 잘하는 학교는 서울대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밑에 학교에서는 위에 학교 학생들을 뺏어오려는 전략 때문에 논술을 놓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논술 중요하지 않나요? 네, 제가 논술을 하지 말란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애초에 2019년에 발표한 게 있는데 2024년까지 논술 단계적 폐지하라고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2인 학부모님들 정도는 그래도 논술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논술은 만약에 수시 쓸 때 전략이도 안 나오는데 우리 애가 좀 글을 잘 쓰는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 노려볼 만한 약간 히든카드 정도로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논술만 할 거야 내신 때려쳐 그렇게 하는 건 정말 도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논술은 논술한 것으로 얘기하는데 논술은 정말 로또가 심해서요. 오늘은 논술 이 정도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11페이지 가시면 교과 보스부터 말씀드릴게요. 내신 수시가 두 가지 따르잖아요. 학종과 교과. 학종은 생기부랑 내신을 같이 보고요. 교과는 거의 내신 성적만 보는 건데요. 교과 우수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학부장 추천 써있죠. 요즘 교과 우수는 거의 학부장님이 추천하시는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추천서를 받는다고 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고대 교과 전형 선발 방법을 넣어봤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는 전체의 4%까지 추천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딱 1등급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4%의 추천서를 받아서 그 학생들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쫙 모아서 선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밑에 선발 보시면 교과 60, 서류 20, 면접 20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서류랑 면접이 중요하지 않나요? 일단 교과가 돼야죠.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고3과 준비 늦지 않기 때문에 교과되는 게 알고 있고요. 물론 밑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교 추천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대가 있고 대표적으로 서울에서는 보통 부산대, 전남대 등등의 지방 인재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이 아니고 교과 우수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분당과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12페이지 보시면 뭐가 되게 많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몇 명만큼 추천받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인원이라고 써있죠. 중간에 보시면 서울대가 있는데요. 서울대에서 664명 뽑는데 고교별 2명 이내. 그 다음에 찾아보시면 연대랑 고대가 있는데요. 연대가 5%, 고대가 4%.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등부터 줄 쫙 세워가지고요. 2% 서울에 써줍니다. 그 다음에 4% 중 2% 빠졌죠? 나머지 2% 연구에 써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서강성균관탕에 써주고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건대만 해도 벌써 추천에 제한이 없죠. 이렇게. 약간 탑클래스 대학부터 추천 반경이 넓어집니다. 대학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등급이 있는 게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과는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대부분 교과 100이죠. 대부분 학생부 100, 교과 100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 전형은 이렇게 한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밑에 표를 보시면 작년 입시까지는 학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올해부터 교과가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시를 늘려야 되는데 대학은 죽어도 정시를 늘리기 싫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늘립니다. 그래서 서울대 빼고 연대와 서강대, 성균관대가 내년부터 교과 전형이 신설됩니다. 즉 100% 학종으로 뽑다가 교과를 섞는다는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비율을 잘 보셔야 되는 게 2022 비율 보시면 수능 40%, 정시를 40%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학종 비율을 줄이고 교과 비중을 늘리고 논술과 실기 비중을 줄이는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과 전형이 늘어나네요. 그럼 우리의 내신 잘 보면 교과 잘 갈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3페이지 보시면 이게 작년 거 결과는 안 나와서요. 재작년 건데요.
내신 등급표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위에가 문과, 밑에가 이과인데요. 중간에 쭉 내려가서 문과 건데 맨 두 칸에 고대 보이시죠? 고대 최고 1.04, 평균 1.30 보이시죠? 내신 1.3등급이 교과옷으로 고대를 갑니다. 1.3등급이 무슨 뜻이냐? 고등학교 3년 내내 1등급 쫙 맞다가 한 두 번 정도 미끄러서 2등급? 하면 고대 가는 겁니다. 교과옷은. 밑에 이과 보시면요. 이과에는 세종대학교가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좋지 않은 학교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세종대학교 합격 컷이 보시면 1.65예요. 2.14고요. 내신 2등급 맞는 친구가 세종대를 갑니다. 교과옷은 내신만 보기 때문에 등급 컷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아예 공부 안 합니다. 그냥 내신에 올인한 친구들 이렇게. 처음부터 교과옷으로 갈 거야. 학교 지원 받을 거야 라는 친구이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굉장히 내신 등급 컷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저런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합격 컷이 보시면 3 넘어가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서울에 있는 대학교 모아놓은 건데요. 최대 2 후반 3 넘어가는 학교 하나 있는데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 학교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문과는 1.5에서 2.5 사이, 이과는 1해야 3까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중간에 보시면 이과 이쪽에 보시면 삼육대학교 서울에 있는 학교긴 하거든요. 근데 엄청 좋은 학교 솔직히 아니죠. 근데 2.96이죠. 이렇게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면 교과옷은 등급 컷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러면 등급 컷 아까 우리 등급 보여드렸죠. 3등급이 몇 프로라고요? 20%, 2등급 3등급이 21%, 2등급이 11%. 200명 기준으로 20명, 40명이었으니까 200명 기준으로 30몇 등까지만 교과옷으로 인서울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옷은 상당히 빡센 수준이라서 솔직히 분당 쪽에서는 좀 불리합니다. 그냥 지역이나 일반 지역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좀 특출나게 하는 몇 명을 뽑아서 가는 전형이 교과 전형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강남에 있을 때 보시면 대치나 이런 데서는 교과옷은 진짜 몇 명 안 갑니다. 거의 학종으로 많이 갔거든요. 분당도 학종으로 많이 갔고요. 일단은 14페이지에는 뭐가 써있냐면요. 교과옷은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대표적인 얘기 있습니다. 2014학년도에 서울대 과학교육학과죠. 과학 선생님 뽑는 과학교육학과에서 14명을 선발했는데 교과 전형으로 14명 중에 13명이 탈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요. 서울대를 내신을 갔는데 수능 등급이 3등급이 나와서 서울대 떨어지는 난리가 났어요. 2014학년도에. 그때 이후로 서울대가 교과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교과 안 하고 학종만 하거든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한번. 그래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이렇게. 학교에서 너무 내신만 학교에서 이럴 수 있으니까 얘네가 한마디로 바본지 아닌지 판단하려고 하는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는. 사실 중요한 건 15페이지에 있는 학종이죠. 방금 학종. 제가 강남에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대치에도 있고 강남 서초에도 있고 이랬었는데 학종 제일 많이 가는 지역이 당연히 대치가 1등이고요. 2등이 목동 서초도 아니고 분당이더라고요. 되게 당황했어요. 왜 서초 목동보다 분당이 잘 가지? 라고 당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학종이 도대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오늘 하루 종일 나오니까 이건 다른 설명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냥 서류 전형으로 100을 뽑고 이렇게 100해서 면접 및 구술고사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봅니다. 학교 전형에 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분당 친구들이 내신 관리를 되게 잘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치랑 분당 친구들은 입시에 대한 관심도 많고 공부도 하는 친구도 많으니까 자기가 교과가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정시 준비를 하는 동시에 뭐 생기부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동아리 뭐 학교 선생님이랑 하고 일반적으로 자소서 같은 거 쓸 때 학교 선생님이 뭐 줍니다. 써와 라고. 원래 학교 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한 선생님당 거의 50명 가까이 써야 돼요. 이거를 하나 쓰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린답니다. 이렇게 이거를 쓰다 보면 선생님 뭘 터지니까 그냥 써와 라고 시켜요. 그럼 그 써오는 걸 자기소개서를 받으면 제가 쓴 적도 되게 많고요. 대치동은 아예 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시고 분당도 있는데 써서 학원이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다 써주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학종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그럼 학종은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학원 다녀야 되나요? 아니요. 일단은 1단계가 서류평가죠. 서류평가 통과해야죠. 일단 성적 잘 나오는 게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종은 학교생활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교식 담임 선생님이 안 졸고 학교 시간 안 졸고 뭐 동아리 활동 잘하고 이런 건데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근데 보시면 이제 서류평가에서 되게 서울대 건데 되게 서울대는 아예 기준도 없어요. 그냥 붕 떠가지고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 개인의 품성관리, 리더십, 공동체의식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어떻게 어떤 기준인지 이거는 학종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형 방법이라고 써있죠. 이거 연대 건데요. 연대 건데 일단 2배수 3배수 정도 즉 50명 정원이면 100명 혹은 200명 150명 정도를 성적으로 뽑고요. 그 뽑은 학생들 중에서 이게 선택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세요. 생기부로 대학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완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요. 좀 밑에 2등급 3등급 대 친구인데 서울대 연고대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일단 써요. 학종으로 써요. 그럼 다 모으면 많겠죠, 되게. 그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소개서 생기부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기부로 역전하는 경우는 많죠. 그건 이제 조금 더 밑에. 중경유지 밑에 그쪽 나뉘고요. 이렇게. 최상위권은 그러니까 성적이 되지 않으면, 상위권은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학종 내시 등급 컷이 있는데요. 아까 보시면 교과에 비해서는 좀 낮아요. 보시면 대부분의 서울대 연구대 빼고는 2점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등급 정도 낮아도 학종으로 역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옆에 그 0.2 써 있는 거는 등급컷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학종이 등급컷 떨어지는 이유는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진 게 아니라 학령 인구가 줄어서요. 요즘에 지금 중3이 40만 명대라고 알고 있는데 제 때 60만 명이었고 지금 40대이신 분들 때 80만 명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1이 40만 명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학생이 줄으니까 등급컷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쉬워진 게 아니라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상위권 대학 가기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애들이 줄어서 그래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교과랑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과 수시에서 교과와 학종의 결론은 뭐다? 일단 성적이 더 중요하다. 학번이 여기에 뭐 생기분이 뭐니 막 조급해 하시는데 일단 내신 성적 만들고 나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정시 모집입니다. 간단합니다. 수능 100. 내신 아예 안 봐요. 거의. 무조건 수능 100 하시면 되고요. 수능 100 보시면 서울대 반영 비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는 수학을 120을 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능은 영어 절대평가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국어, 수학, 탐구가 중요한데 사탐은 또 거의 만점인 거 다 들으셨죠? 그래서 국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잘하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정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자료로 넣은 거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18페이지를 보시면요. 18페이지에 연대 입시 요강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인문사회라고 써 있는 걸 보시면 국어 200, 수학 200, 사회 100 해서 50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국어 200, 수학 300, 과학 100 해서 영어 100점이 추가되죠. 그렇게 해서 900점 만점입니다. 가중치가 이과는 수학, 과학을 더 많이 두고요. 문과는 가중치가 국어, 수학에 가중치를 많이 둡니다. 애초에 대학도 사탐 거의 만점이라서 비율 많이 안 둡니다. 거의 수능으로 평가하는 게 수학과 국어, 즉 정시는 수학, 국어 잘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영어, 한국사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죠. 점수 반영은 표준 점수나 100분위로 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딱 서영구, 서성환이죠. 6개 학교가 표준 점수 쪽 대놓고 반영하지 않고요. 자기들만의 기준이 또 있어요. 그래서 EBS 들어가시면 자기 성적표 입력하시면 점수 다 달라요. 이렇게. 똑같은 점수도 똑같이 두지 말고 연대가 유리하고 고대가 유리하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입력하면 되거든요. 일단 당연히 또 잘 보는 게 먼저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이 정도 하고 정시 모집 가장 특징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수능 100이잖아요. 그럼 누가 갑니까, 정시는? 일단 고1 때 좀 놀았다가 뒤늦게 사춘기가 늦게 끝나고 뒤늦게 정신 차린 친구들. 혹은 분당에서 아까 완전히 말씀하셨지만 대표적으로 중앙 대신 학생이 있죠. 밑에 보시면 요거 두 개가 분당 성남 지역 신문기사 제가 한 건데요. 뭐 첫 번째 보시면 뭐 신화 해가지고 대진고에서 3.6등급인데 저 의대 새벽에 붙었어요 라고 제가 밑줄 친 거 있죠. 드라마 속에서 강화할 것 같은 기적. 이 기적이 매번 일어나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1등급이 제가 4% 말씀드렸잖아요. 대진고 같은 경우, 대진중앙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전국 4% 1등급을 맞는 친구가 전체 학교의 가장 조금 버텨 절반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신 3등급이면 대진고에서 한 30%, 40% 받은 건데 수능 1등급인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3등급 받는 순간부터 목표가 높으면 내신 때려치고 아예 정시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뒤에 얘기하겠지만 정시가 확대가 되네요. 이렇게. 그럼 당연히 분당중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겠죠. 이렇게. 또 밑에 보시면 중앙고 출신인데 이 친구는 중앙고 출신인데 내신 3등급 받자마자 3등급은 상위 20%죠. 못하는 건 아닌데 자기는 좋은 데 가고 싶다고 바로 그냥 수능 올인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갔네요. 이렇게 연세대를. 이런 식으로 분당에서 학동으로 대학을 많이 간다고 이건데 분당 학동 대학 많이 가는 거는 전국 기준이고요. 분당 자체에서 비율로 대학 잘 가는 거는 물론 최상위권은 교과랑 학종으로 많이 대학을 갑니다만 결국 정시는 모든 친구들에게 열려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시험 망쳤다. 서울대 못 갑니다. 딱 서울대 못 가요. 절대로. 한번 끝났기 때문에. 단 웃긴 게 하버드랑 옥스퍼드는 갈 수 있거든요. 서울대만 못 가요. 두 번째 시험 기말고사 망쳐요. 농구대를 못 가요. 이게 수시예요. 근데 고1 때 막 7등급 이랬는데 제가 강남에 있을 때 고1 7등급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수능 만점 맞고 경희대 갔거든요. 제가 보냈거든요. 이렇게
정시 한 방 꽝으로 가능한 게 정시 모집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분당 학생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교과, 학종, 정시 3개 중에 하나 딱 시켜서 안 되면 재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사실 제가 근데 오늘 설명을 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게 정말 그런지 아닌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20페이지 보시면 이제부터 바뀐 입시예요. 2022가 고3이니까 2023이 고2죠, 현재 이렇게.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바뀌면 일단 학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뭐 6페이지에 있는 거랑 같이 보셔도 괜찮고요. 이 자료가 2019년 자료니까 24학년도가 중2가 아니라 고1이죠, 현재 2년 지났으니까 이렇게. 자, 현재 22, 23, 즉 현재 고3과 고1을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 입시제도가 현재 24, 25학번, 고1과 중3 한 세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중2, 중1, 26, 27학번 한 세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현재 고3, 고2인 22, 23학번의 자소서를 보시면요. 독서 활동은 그대로인데 수상 경력, 원래는 교내 수상만 가능했는데 이제 학기당 한 번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서 대회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혹시 고2 학부모님 중에 합동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학교 대회 꼭 나가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진로 희망 분야 대입 미반영.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공대 가고 싶은 친구는 자기가 컴퓨터 관련 뭘 했다 이런 거 막 쓰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빼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봉사활동에서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만 기재하는데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봉사활동도 거의 만점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동아리 활동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도 하고요. 아까 대학교 모든 왜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리더십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어요, 아이가. 동아리를 만들고 막 활동을 하는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게 자율동아리라고 들어보시면 그거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동아리를 만들어요. 표면성으로 써요. 안 해요. 동아리 또 만들어요. 써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율동아리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에 동아리만 치면 20명이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동아리 만들면 뭐가 리더십 있어 보이니까. 그거 쓰는 거 생기고요, 자율동아리 해가지고. 그래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올해부터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 1년에 하나만 해라. 라는 걸로 바뀌었고, 24학년 대입에서 자율동아리 아예 안 본다. 지금 현재 고1과 중3이죠. 자율동아리 안 볼 거고요. 청소년단체 활동, 뭐 보이스카우트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안 볼 거고, 소논문 기재는 이미 금지되어 있습니다. 뭐 논문 관련 한 게 있는데 이미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까지 하다가 현재 중3, 고1에서는 더 심해지는 게 수상 경력을 아예 안 보고 독서기록장도 아예 안 보고 그리고 봉사활동도 아예 안 보고 동아리도 자율동아리도 아예 안 볼 거고 그냥 다 빠졌습니다. 이렇게. 그럼 뭐만 남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이 발달 의견이 있습니다. 뭐 이 아이는 리더십 이거 써주는 거 한 줄 있죠. 그거를 세부 특기상 세특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거거든요. 그거가 굉장히 비중이 올라갔고 종합 의견 그 2개 정도가 비중이 올라갔습니다. 즉 다른 거 많이 신경 쓰기보다는 담임선생님한테 잘 보이는 게 좀 중요해진 이런 생각이 됐고요. 제가 써놨죠. 교과 전형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 상관없이 성적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해졌고요. 첫 번째로. 그다음 두 번째 합종도 생기부 반영상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세특이랑 교과 옷은 잘 쓰면 되는데 솔직히 담임선생 입장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를 학교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번 연도 아이들이 대학을 얼만큼 갔냐가 정말 중요하고 분당은 공립이 많은데 공립일수록 그 실적이 다 경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을 잘 보내야 되고 그러면 전교 5등과 전교 200등이 있을 당연히 5등 더 잘 써줄 거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합종의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적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밑에 있는 표는 아까 앞에 있던 표도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여기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벌써 늘어났고요. 내년 현재 고2 입시부터 상위권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즉 인서울대학 웬만한 데는 다 40%고요. 현재 고1부터는 전국이 그냥 수능 40% 딱 맞춰놨어요. 수능 40% 이렇게 수능 40%를 뽑아라 라는 건 정시가 확대된 거죠. 가장 대표가 알 수 있는 게 정시가 이거 발표를 2019년에 했는데요. 이거 발표하고 분당 아파트값이 평균 1억씩 뛰었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근데 이 정시 확대가 대치, 분당, 서초에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나오니까. 중앙 대신 학생처럼 공부 잘해서 밀려가지고 대학을 못 가. 그런 게 아니라 아까처럼 열심히 내신 준비하다가 정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내신과 정시는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신 준비하다 정시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시 확대와 교과 확대, 학종 축소 모두 다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분당권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써놨죠. 대학교 반발이 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40% 하라니까 정시에서 수능 100으로 안 하고 보시면
교과를 집어넣었죠. 직윤과 일반이 있는데 직윤은 적어내니까 안 붙여도 되고요. 원래 수능 100이었는데 교과평가 내신 20 보겠다라고 넣었습니다. 이렇게. 수능 100으로 수능 40%를 뽑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수능 100% 안 뽑고 내신 성적 20% 뽑게. 근데 20%에 막 자기들 또 아까 말했던 그 기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나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지금 쪽에서 지금 이거 탈락됐는데 또 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대학교가 정시학교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중경외시 라인 친구는 반세에서 서성한 가려고 그러고요. 서성한 친구들은 반세에서 연고대 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연고 친구들은 반세 서울대 또 의대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아시겠지만 의대 신입생 중에 20살 거의 없어요. 서울대 연고대 신입생 제가 서울대 연고 출신 아닙니다만 애들 그 본인 친구 얘기 들어보면 스카이라인에 한 과에 40명이 신입생이면 심하면 20명 가까이가 제 21살 이상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시를 많이 뽑으면 애들이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기껏 뽑아놨는데. 근데 수시를 뽑으면 자기들 맘대로 뽑으니까 얘네가 이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학은 정시 확대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종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예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반대로 우리는 되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대학 우리가 골라갔었으니까. 대학 입장에서 미안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가 내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갔는데 정시가 늘어났으니까 반세 더 좋은 학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한테 불리하다는 건 우리한테는 유리하다는 소리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원래 분당은 학종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았고요. 그 다음에 교과고 수용이 비율하면서 커트라인 낮아지니까 내신 성적이 잘 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내신 관리가 잘 되면 교과 쓸 수 있고요. 내신이 좀 안 되면 학종 어차피 조금 밀리지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외말줄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선생님 수시랑 정시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 수시 정시는 이제부터 같이 하는 겁니다.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하다 안 되면 정시로 해서 다시 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수시 하다 보면 정시가 됩니다. 즉 내신 대비 이퀄 정시가 되는데 특히 수학이 되게 심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한 장 넘기시면 22페이지인데 이제 수학 학원이니까 저희는 수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의 수학은 간단합니다. 아이들도 동의하는 거예요. 시간은 속된 말로 더럽게 많이 잡아먹는데 효율은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저희 학원이 2시간 수업 2시간 테스트 이런 시스템인데 제가 중앙고 학생이 한 명 있어요. 그 친구한테 중앙고 기출을 한번 풀리고 시간 돼서 1시간 그거 오답하면 3시간 반 지나요. 한 문제 이만큼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또 얘가 또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쉬는 시간 어쩌고 하면 4시간 동안 열심히 시켰는데 시험지 하나 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아까 학번이 얘기하세요. 2시간 동안 그거밖에 못해요? 이거만큼 한 겁니다. 제가 수학생이지만 수학은 정말 효율이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중학교랑 다릅니다. 4월 중순 말에 중간고사 보죠. 3월 입학해서 자 수학 열심히 해야지. 걔는 이미 4등급이에요. 수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 국어가 지금 암기 과목이나 이 개천 과목이에요. 그럼 수학은 언제 해야 됩니까? 겨울방학 때 미리 하는 거예요. 이미 3월에 수학은 끝나 있어야 돼요. 구조가 지금 이래요. 왜요? 수학 엄청 오래 걸려요, 시험은. 수학만 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님들은 전공 다 하지 않아요? 물론 국어, 영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회과학도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수학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수학만 하는 게 아니니까 수학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는 게 힘든 구조가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로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을 중3 11월쯤 먹으면 그래도 안 늦는데 한 2월, 3월에 먹었다. 제가 이 학원에 온 3월 중순쯤 왔는데 그때 온 신규사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목표는 2학기다. 기말도 아니에요. 2학기다. 왜요? 3월에 온 친구 중간고사 대비에 대한 진도가 시험 전주에 끝났어요. 제가 정말 빡세게 시켜서 내 사회 불렀거든요. 그거 시켜서 진도가 그렇게 3월 중순에 온 친구 진도가 빡세게 주 4회씩 빡세게 시켜서 시험 전주 진도가 끝났어요. 연습을 한 주밖에 못한 거죠.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요. 수학이 그런 과목이에요. 수학이 그런 과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얘기하세요. 3시간 동안 맨날 3번씩 가는데 도대체 뭐 한 거냐. 물론 공부 안 한 친구도 많겠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가 수학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선행학습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 학원 대부분 중2, 중3 친구들은 거의 고2 수학까지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중학교 시험이 쉬워지니까 중등 심화를 할 게 아니라 고등 선행을 빨리 나가 이런 식이에요. 고등 선행을 계속 하다가 중학교 학생이 중학교 기말고사 보네? 스탑하고 중학교 내신 막 돌려요. 이렇게. 그럼 거의 90백 나와요. 진짜 웬만한 친구들 머리 좋다는 것들. 다시 또 방학 되면 다시 또 고등생이 쫙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의대 갈 친구들은 이미 고1, 고2 때 3번, 4번쯤 봤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랑 동갑인데 서울대 법대를 수능 2개 틀리고 가서 지금 제가 30대 초반인데 판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수학의 정석 10번 풀었대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러고 수학 한 번도 안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미리 선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수학이 줄어들었다 하는데 스마트폰 나온 이후로 아이들도 똑같이 실력이 줄어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2010년 이전 거 못 져요. 애들 너무 어려서 못 풀어요. 이렇게. 그만큼 수학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정말 중요한 게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죠. 이거 다른 성적표 아니고요. 강남권 학교 성적표입니다. 확률과 통계, 수학이죠. 보시면 받은 점수 28.3점. 얘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하는데 80등이네, 182명 중에. 무슨 말일까요? 28점 안 되는 애가 100명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수학이 어려워지니까 둘 중 하나예요. 잘하는 친구, 수포생들 중간이 없어요. 양극화가 진짜 심해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학 4등까지 진짜 쉬워요. 공부하고 4까지 중앙 계신 학생도 나와요, 이제. 4나 5 정도. 근데 상위권은 정말 빡센. 그게 수학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특히, 그래서 여러분, 분당권 학교의 수학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 아시겠지만, 분당권 학교 대부분이 교과서를 안 씁니다, 수학에서. 왜요? 교과서 시험 내면, 1등 컷이 99, 98 이럴걸요? 100점 이렇게. 그냥 점 하나로. 실제로, 송파에 있는 영파여고 이런 쪽 가면요,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퍼트로피 하나로 등급이 3개가 갈려요. 1등 컷이 99.7 싫어해요. 2등 컷이 99.6, 3등 컷이 98.7 이랬어요, 영어가. 국어 영어는 그래요. 근데 수학은 안 그렇죠. 여러분 국어 영어 30점 들어보신 적 없죠? 수학 30점은 진짜 쎄거든요, 이렇게. 양극화도 심하고. 그래서 당연히 애초부터 시험을 어렵게 냅니다. 근데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되는데 교과서는 못 쓰네요. 근데 그럼 어디서 이상한 시험 문제 가져오면 난리가 나겠죠. 왜? 그 문제집까지 살려고 난리칠 테니까. 그러면 학교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문제로 갖다 냅니다. 그게 제일 무난하거든요. 늦으셨겠지만 정시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분당고 학생 인터뷰, 임해고 분당고 교사님 인터뷰인데요. 대놓고 써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대놓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당 지역 일반고들은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학교생들이 얘기해요. 내신 준비하면 정시 준비 같이 된다고 얘기해요. 학교시험 자체가 모의고사로 나와요. 영어는 더 심해요, 이거. 영어는 그냥 아예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냥 모의고사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내일 영어랑 수학 같이 보는데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왜? 영어 어차피 모의고사처럼 나온다 이거죠. 차라리 수학을 해달라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신 시험이 모의고사 대비가 되고 이게 정시고 게다가 수원수투가 중요한데 고1 내신이 수원수투예요. 저희는 아직 고1인데요. 고등수학, 고1 수학이 안 되면 수원수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수학 생각보다 수능이 안 나오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학원에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뒤늦게 공부 시작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고2 수원은 잘하는데 고등수학이 안 돼가지고 할 때마다 고등수학 공식을 알려줘야 돼요, 이렇게. 고등수학이 안 되니까 지수함수를 오감수를 푸는데 유리함수를 모르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고등수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즉, 애초에 학교 내신 대비 하다 보면 정시가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정시가 40% 효과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교과서를 쓴 학교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덜 빡센 학교다라고 해도 애초에 교과서나 학교 부교재 프린트 같은 걸 주는데 거기서도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로 나갑니다, 대부분. 학부생들은 욕먹기 싫거든요. 이거 하나에 대학이 갈리니까. 제일 만만한 게 그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결론은 뭐다? 내신 대비랑 정시가 다른 것이 아니다. 맨 밑에 보시면 고3 시험은 더 합니다. EBS 수능특강이라고 막 펭수 그려져 있는 교재 있죠, 그거 보시면 그냥 거기서 내요. 14문제 나와요. 한 문제 7점씩이에요. 그냥 그거 똑같이 돼요. 그냥 내신인데 수능식으로 나와요, 완전히 이렇게. 왜? 50분 동안 14문제밖에 못 풀거든요, 이런 식으로. 결론은 내신과 정시가 똑같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23페이지 가시면 다시 그거 가져왔는데요. 정시 수학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많은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선택 과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공통 과목 75%, 선택 과목 25%예요. 수원수투가 공통 과목이죠. 수원수투가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수원수투가 뭐죠? 고2, 1학기 내신, 2학기 내신이에요. 고2 때 내신 준비 속된 말로 빡세게 하다 보면 자동으로 정시 준비 되는 거예요. 선택이니까 이렇게. 수원수투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를 들어보셨죠? 킬러 문제가 뭐냐면요.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문제예요. 근데 이 킬러 문제를 선택 과목이 밑에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로 낼 수가 없습니다.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냥 간단합니다. 저희 예상인데 수원수투 쪽에서 공통 과목에서 75%에서 킬러 문제가 나올 것이고 선택 과목 문제에서 그렇게 나올 것이 않을 것이다. 즉 25점 만점 중에 한 19점에서 20점 사이는 거의 넘을 것이다, 상위권은. 즉 공통 과목으로 갈린다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원수투가 중요하고 수원수투의 선행은 고등수학입니다. 고등수학과 수원수투가 현재 고등학교의 메인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3월 모의고사 이게 올해 3월 몇 달 전에 본 건데 1등 컷이 확통, 미적, 기하다 80으로 똑같죠. 이게 이렇게 맞춥니다, 애들이. 계속 이게 하면서 맞춰요, 애들이 이렇게. 미적이 쉬운 미적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물어보세요. 선택 과목 도대체 이과 같은 경우는 우리의 기하학시켜요, 미적시켜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것만 2시간짜리 설명일감이거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섣불리 선택하지 마시고 제가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데 걔네가 딱 내는 게 고3 6월과 9월만 냅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 돌아가면 돼요. 부산, 서울, 뭐 대구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원 6월 평가원 시험을 봐봐야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근데 내신으로 이과는 기하 미적, 문과는 확통을 하고 있거든요. 고3, 고2 때. 내신 때 내가 시켜보면 내가 대충 나와야 답이 이렇게. 그러면서 결정을 하시는 걸로 하고 한 5월쯤에 이거 관련한 설명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6월이나.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가시면 요거는 그냥 확통 이거 제가 넣게 했는데요. 대시동 쪽에서 이과인데 중하위권의 경우에는 뭐 확통 선택하는 방법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따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그냥 논의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그러면 여기 이과학부인데 계신 문과학부인에 들 건데 문이과 통합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원래 내신이랑 수능시험을요. 수학은 따로 봤어요. 문과 이과를. 근데 통합이라고 해놓고 결국 과학 사이가 구분되어 있으니까 문이과는 아직 있어요. 그냥 수학시험만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과에 되면 죽어납니다, 진짜. 예전에는 그냥 문과에서 조금만 공부 잘하면 1등 맞았거든요, 수학 이렇게. 근데 붙이니까, 그 수능도 보시면, 요번에 3월 모의고사 1등급이 4%인데 그 1등급 4% 중에서 문과생의 비율이 7.5%. 즉 92%가 이과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과생이 수학은 같이 평가를 하는데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문과는 수학 시험에서 가는 과목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문과가 수학이 더 중요해진 거죠. 왜? 전력 과목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학년별 정리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 없는 건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자, 모든 전형을 동시 준비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교과와 정시, 학종과 정시가 동시, 물론 교과와 학종은 동시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게 대표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정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켜보고 아직 고2도 희망이 있습니다. 고2 여름방학 때쯤에 그때 상담을 해서 결정하는 게 최고고요. 일단 수원 수투 할 때까지는 내신 엄청 빡세게 시키면 그게 곧 정시입니다. 분야가 달라요, 구조가.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좀 열심히, 고1 때 좀 논 친구다. 솔직히 이 친구는 정시만 해야겠죠. 근데 고1 때 좀 열심히 했고 조금 빡세게 할 수 있다. 그럼 그 친구 선택보다 넓어지는 거예요. 정시도 되고, 교과도 되고, 학종도 되고, 이렇게. 고1 때 놀았는데 동아리 활동을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럼 그 친구도 학종 쓸 수 있는 거고요. 즉, 학생이 하는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되게 유리한 구조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 이투스나 면수 입시 설명회 가면은 막 그래요. 막 100명씩 모아놓고. 결론은 수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많이 가봤는데, 제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이투스나 이런 메가스터디 큰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보면 몰라오는데 결론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욕먹잖아요. 결론은 수시가 중요해요. 정시가 중요해. 결론 내고 시작하거든요. 걔네들은. 근데 그거 믿고 입시 피본 학생들 제가 진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입시는요. 개별 문제예요. 예를 들어 정시 40%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합정이 유리한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형별 유불리는 저는 솔직히 과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선생님 오늘 결론이 뭔가요? 네, 뭐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결론이고요. 수시와 정시 중에 우리의 뭐가 유리한가요? 그건 이제 저랑 상담을 하셔야죠. 제가 지금 딱 말씀드렸다가 그냥 못 가면 제 책임 못 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뭐 큰 설명회에서 막 이게 최고입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최고래라고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뭐가 유리한지 저도 몰라요. 상담해봐야 알아요. 제가 맡고 있는 학생님 제가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4번이 더 중요한데요. 이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본인 자기에 대한 자녀에 대한 객관화가 사실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애인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게 말씀하신 이런 거예요. 대표적으로 분당권 중학교, 샛별, 뭐 순회, 내정 등등 해서 저희 애가 수학 9점 맞았어요. 고등학교 가서 3등급 맞겠죠? 대치동 예를 좀 들어보면요. 대치동에서 중학교 때 수학 9점 맞은 친구가 대신 7등급 나와요. 싫어해요 이게. 선생님 우리 수학 잘했었는데요. 아까 보셨죠? 첫 장에 있었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예요. 중학교 때 수학 잘했던 건 물론 중요합니다만 중학교 때 수학 9점 나왔다고 우리 애가 내신 2등급이 나올까요? 분당권 애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상대평가인데 우리 애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몇 등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인데 객관화를 잃으세요. 혹은 가끔 자신의 자녀를 부정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의 자녀를 정말 부모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남처럼 봐야지 그 애가 잘 가요. 정말 상담했을 때 우리 애는 딱딱 이래요라고 정말 잘 아시는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정말 다 대학 잘 갔어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이게 되게 힘든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현재 중3 혹은 고1 이제 시험 보고 있죠. 고1 학부모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고1 밑에 학부모님은 잘 모르실 건데 이거 상담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애가 국어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다른 게 그냥 일반 지역인 학부모님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분당 대치학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함수가 안 되고 1차 함수인데 2차 함수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정말 포지션에서 객관적으로 잘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개별로 너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저는 이 정도 알려드리는 것까지 한 건데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학년별 좀 길었는데 빨리 할게요. 학년별 수학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쪽에 있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도 개별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해봤으니까 맞춤으로 보시면 돼요. 25페이지입니다. 학년별 수학 공부 대비법입니다. 첫 번째 고2 2023이시죠. 고2 현재 수원수투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고2는 아무 생각 없이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수투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고2 여름방학 끝나고 상담을 많이 하는데 그때 본인이 교과랑 정신 오릴 건지 학종 정시할 건지 혹은 정시만 할 건지를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담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고2 학생인데 그럼 제가 1학기 때까지 공부를 안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할 건데 수시 쓰면 안 될까요? 그럼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일단 고2는 속된 말로 죽어라 하면 돼요. 일단 아직 안 늦었어요. 죽어라 하면 돼요. 죽어라 해서 결정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고1 보시면 고1이 할 게 진짜 많아요. 왜냐면 혹시 오늘 지금 처음 보고 있는데 고1이 혹시 이번 시험 못 보더라도 서울대 직윤 빼곤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시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서울대 지역윤이 지역균형의 준말이거든요. 이거 빼곤 다 갈 수 있어요 아직. 그래서 선행이 얼마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또 기말까지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선행이 얼마 돼 있는지 중간고사 성적에 따라 등급이 다른데요. 일단 학종에서 평가하는 항목이 없어지니까 동아리 활동이랑 세특만 챙기면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고 고1 수행평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국영수사가 다. 이거 진짜 속된 말로 목숨 걸고 하면 돼요. 수행평가 되게 중요하니까. 고1 학부모님들 수행평가 백성 이런 학부모님도 있어요. 계획표를 만들어서 수행평가를 들어 엄마가 다 짜고 있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대수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수행평가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물론 쪽지시험 보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에 우리의 쪽지시험 보는데 대비되는 거죠. 네 해서 이런 식으로 챙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정도로 수행평가를 챙깁니다. 왜? 수행평가에 따라 등급이 갈리니까 상위권은. 그럼 고1은 중간고사 끝나면 수행평가 미치지 나올 거예요. 수행평가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당연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이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선행을 해야 됩니다. 선행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1은 그 선택도 문이과 선택도 해야 되고요. 선택 과목도 골라요. 선택 과목도. 내가 뭐 이과인데 수학 한 과목 할 수도 있고 문과인데 수학 두 과목 할 수도 있어요. 현재 구조가. 어떻게 선택할지도 고1 때 정해요. 시정 줘가지고 이렇게. 물론 전부 다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개설한 걸 가지고 선택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1은 할 게 정말 많아요. 이런 것들. 고1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그 다음에 중학교 얘기하기 전에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재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쉽기 때문에 중학교 시험은 솔직히 말해서 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차라리 중학교 말고요. 그 학원에서 푸는 중등 심화 테스트나 고등 테스트를 믿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우리 애가 학교 시험 몇 점 맞았고요. 저 솔직히 중학교 내신은 항상 말씀드려요. 무조건 90점 이상 맞출 자신 있다고. 정말 자신 있거든요. 중학교 내신은. 중학교 내신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3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일단은 중3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요. 중등 수학 뭐 중요합니다. 물론. 그래서 고등 선행이랑 중등 수학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중3 수학이요. 2과 곱셈 공식 인수분해, 3과 2차 방정식, 4과 2차 함수 다 똑같이 고1 지금 선범이에요. 지금 봤어요. 애들이 보고 있어요. 이거. 즉 중3과 고등 수학은 연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요. 같이 챙기는 게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중3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월에 다 끝납니다. 11월 중3이 기말고사 끝난 11월, 12월, 1월, 2월, 3월 요 5개월이 인생을 바꿉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학교 솔직히 공부 그렇게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 5개월 동안 거의 독서실에 살았거든요. 17시간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거의 전교 1등 하고 놀았거든요. 거의. 요때에서 그래요. 요때. 이 5개월 동안 미친 듯이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때. 학교도 안 가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때 남자애들은 이때 게임 말렙을 다 찍는데요. 할 게 없으니까. 게임 말렙 다 찍고 뭐 유튜브 뭐 몇 개씩 보고 막 별걸 다 하는데 이때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선행도 그냥 문제집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잘 잡아야 돼요. 개념을.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중학교 아이들이 가장 못 쓰는 게 서술형 답안지. 혹은 뭐 서술형 답안지 내정 중요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게 봐요. 근데 고등학교는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애들 너무 잘 봤어요. 근데 대학 때문에 입시를 빡빡세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맞은 걸 틀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객관식을. 서술형에서 감점을 해요. 이상한 뜻 잡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서술형 답안지 뜨지 안 잡히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글씨를 잘 쓰고 깔끔하게 논구가 맞고 정리해야겠죠. 이게 중학교 친구들이 정말 안 돼요. 이게. 서술형 답안지 연습 그러면 한 달 시키면 될까요? 이거 몇 년 걸려요 진짜. 타고난 친구 아니면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서술형 답안지 챙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정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 의견인데 중학교 중3 2학기 도형이나 중학교 도형 별로 신경 안 쓰세요. 방정식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 도형이 정시는 심한 문제가 다 그래프거든요. 도형은 거. 중학교 도형 과정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 도형 과정 특강한 학원도 있고 저희도 뭐 할 예정이긴 한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특히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바로 고등상 넘어가요. 2학기를 안 해요. 이거 별로 안 중요하지 않아요? 약해져 원값이 약해지지 않았나요? 뭐 평균 이런 거 안 나오지 않나요? 네, 시험에 안 나오는데 이거 알고 모르고가 심한 문제가 너무 차이가 나요. 2년 뒤에 결과는 2년 뒤에 나와요. 도형 챙기라고 꼭 중학교 수학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정시에서 유리합니다. 심화랑. 그 다음에 중2, 중1 학부모님들은 조금 죄송하습니다만 내년에 대선이 있죠. 대선이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교육정책이 바뀌죠. 근데 아시겠죠 여러분? 중3까지는 못 건드려요. 즉 내년에 대선 되면 뭐 정치가 어떻게 난리 나겠죠 이렇게. 따라서 중2, 중1은 수능 보는 것 빼고는 아마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또 난리 칠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일단 중2, 중1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공부를 안 하나요? 일단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오히려 고등선행은 중2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중1과 중2부터. 중2, 중1은 간단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선행하면서 중등수학 챙기는 게 중요해요. 특히 중1, 중2는 중1은 중2, 중3, 중2는 중3 수학 선행까지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고등수학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중3과 고등수학 같이 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 즉 어떤 입시제도가 발생해도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2 1학기요. 이때 딱 중2병 올 때잖아요. 공부 정말 속된 말로 더럽게 안 하거든요. 이때. 시험도 되게 쉽고. 근데 중2 1학기가 중학교 6학기 중에 제일 양이 많고 제일 중요해요. 이거 못하면 고등학교가 소송을 못 써요. 이때 막 계산 늦는 거 다 여기 있거든요. 이때 여기가. 이런 거 방정식도 다 여기 있거든요. 이때 한참 공부 안 할 때인데. 왜냐면 중1 자유학기제라고 공부를 안 해요. 첫 시험을 이때 봐요. 근데 중간도 안 보죠. 기말밖에 안 봐요. 근데 중2병을 났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쉽게 내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해도 맞아요. 근데 요거를 빡세게, 대치동은 여기 되게 어렵잖아요. 요 파트를. 요 파트 빡세게 하면 이 다음이 그냥 파란만장해요. 이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중3 친구들 중에 잘 못한다. 중2 수학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26페이지 정리하면요. 현재 입시는 총괄적인 흐름보다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학생의 개별적인 성격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저희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원장님이 이어서 하실 거라서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좀 이따 질문 따로 받겠습니다. 원래 제가 설명회를 하면 그 예상보다 항상 너무 길게 해가지고 혼나는데 저보다 더 하시네요. 네. 30분 한다 그러시더니 제가 뒤에 지금 얘기를 더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제가 설명회를 지난 10년 동안 많이 했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도 집중력이 이렇게 오래 가진 않으시거든요.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좀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수능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중학교 때 하는 것 중에서 제가 반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제 개인적 경험과 그동안 10년 동안 15년 이상 가르쳤죠, 애들. 그러면서 이제 원래 하던 거에서 더 강화해서 하는 반 개설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비정생 학부모님들 많으신데 이제 학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시간이 안 되면 제가 뭐 질문을 받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원수도 공통 과목으로 수능을 처음 봤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수원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잖아요. 수원수도 중요한 것도 중요한 건데 이제 이번 3월, 4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나타난 현상은 일단 문과 애들이 좀 큰일 났어요. 예, 큰일 난 정도가 아니라 그 내신에서도 그렇고 이 1% 1등급이라고 하죠. 1등급이 4%잖아요. 그죠? 전체 4%예요. 전체 수험생의 4%인데 4% 안에 문과 1등급생이 6%밖에 없어요. 94%가 다 이과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고2 때 같은 경우 3등급 정도 나올 아이들이 다 이과는 1등급이 나왔어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뭐 이번에 뭐 문과가 28만이고 이과가 22만이면 22만 중에 4% 하던 애들이 모수가 커지니까 이과 애들은 편해졌고 문과 애들은 다 떨어졌죠. 물론 그 대학을 입시를 수시를 지원하고 하는 건 문과 애들끼리 경쟁을 거의 할 거예요. 뭐 대치동이나 뭐 설명해서 뭐 이과 애들이 전략적으로 어디 선택한다 교차 안 많아요. 그거는 그 대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차 지원해서 공부를 해서 어디 들어간다. 그 중에서 그런 아이들 중에 잘하는 애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문과 애들이 이제 수능에서도 힘들어졌고 수능에서 이제 등급을 까이면 이제 그 수시에서 지원한 최저 등급 맞추는 게 힘들어졌죠. 그것도 저는 이제 대학이 조정을 할 거라고 봐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 애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조정을 할 거라고 믿는데 이제 문제는 자존감이에요. 그거랑 내신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1학년 때 이과 애들이랑 하는 것만 잘 견디면 2학년 때 가가지고 문과
그 뭐 교과서나 학교 프린트만 잘 풀어서 어쨌든 1등급을 받아가지고 대학을 정말 잘 보내왔어요. 저도. 너 순회 가서, 분당 가서, 아니 성남외고를 가서 부교재만 잘 풀어가지고 대학 간다. 1등급 받고 많이 갔는데 이제 불가능해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있는데 수원이 되게 어렵잖아요. 고2. 곡소리가 나요, 진짜. 문과 애들이 좌절을 정도가 아니라 부교재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공부에 손을 놓고 앞으로 의욕을 잃는단 말이죠. 그런 방법은 뭐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수원스투가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어머니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삼각함수, 지수로그 함수, 뒤에 수열 아직 얘기 안 한다고 치고. 그러니까 모두 다 함수죠, 그죠? 함수 방정식. 문제는 그 함수는 고등수학 상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등수학 상하가 안 돼 있는 애들을 데리고 제가 겨울방학 때, 이번에 2학년 애들을 가지고 분당 지역에 예를 들면 그 자이스토리나 마플이라고 하는 교재가 기출문제를 하니까 그걸 많이 풀려도 얘네들의 질문이 수원 내용이 아니라 수원 뒷단에 나오는 고등수학을 모르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님들도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개념이라는 수상하 개념이 그러면 앞에서 내가 굉장히 그 분필을 화려하게 써서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을 했을 때 개념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애가 정말로 시험을 많이 봐서 그걸 익히는 거냐, 아니면 본인 스스로 많이 풀어야 되냐. 저는 앞에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스스로 푸는 거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느껴요. 정말 많이. 정말 많이 해요. 이게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해야 돼요. 중학교 시험 그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정말 많이 달라요. 어제 그저께 대진고에서 시험을 봤는데 대진고가 3년 내내 고난도라고 하는 부교재랑 전국연합 기출 있는 걸 킬러로 해서 내왔어요. 뭐가 나올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저희 반에 대진고가 4명이에요. 방학 내내 고난도를 풀고 자기소리를 풀고 실력서를 풀고 블랙랩을 풀었죠. 그런데 고난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어렵다고 자기가 못 풀었다고 하는 문제는 떡하니 실력 전속의 연습 문제 1도 문제고, 그리고 전국연합 기출에서 풀었던 거예요. 그럼 걔네가 몇 번을 풀었냐? 3번씩 풀었어요. 공부를 못한 애냐? 아니에요. 내정에서 전교 2, 3등 하는 애들이에요. 근데도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게 되려면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 수원을 풀었어요. 그 뒤에 나온 고등수학 상이 예를 들어서 함수가 나왔던, 근해 분리가 나오면 근해 물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내려는 게 뭐가 되는지까지 눈에 보여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풀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저는 이런 얘기 드리지만 전 대치동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실력 정석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중등 과정을 끝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5년 동안 새벽 3시 반까지 월화수목금토일 수학 학원에서 과학이 필요한 과학 선생님 거기 불러서 같이 불렀어요. 5년 동안. 정말 많이 풀었어요. 중등이든 고등이든 문제를 하루에 시험을 4시간씩 보고. 근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요. 실력 정석을 제가 한 13번 정도를 전 과정을 다 보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실제로, 물론 저도 어릴 때 공부를 잘한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앞에서 들은 건 바로 풀었죠. 못 풀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고등수학 상하, 끝까지 있는 내용이, 이게 방정식이라 나온 게 함수에서 이어져서 이렇게 돼서 왜 이걸 이렇게 이어서 가르치는가.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이어져서 함수가 방정식으로 되고 그게 부등식이랑 같이 이어지는가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죠. 이렇게 선이 보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실력 전서가 한 4번 이상 풀 때였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더 레벨이 높아지면 어떤 수준이 되냐면 저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계산을 틀리지 않는다는 가정에 문제를 보면 이거는 무슨 단원에서 미지수 몇 개라서 식 몇 개. 그럼 풀지 않았어요.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서 공부를 하면 제가 시험장에 가면 그게 돼요. 시험장에 그런 애들 있어요. 애들이 머리가 되게 좋은 애들이 남자애들 얘기해요. 시험 점수가 너를 떼요. 어려운 것도 잘 푸는데 시험도 많이 틀리고. 이게 연습 부족이에요. 특히 경시하던 애들 저희 반에 많은데 경시하는 애들 가장 큰 문제가 어려운 문제 풀어서 애들한테 하는 건 좋아하는데 그 지루한 과정 거치는 그 많은 걸 푸는 걸 안 풀어요. 그거를 되게 많이 풀면 무슨 과정이 생기냐면 저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성적이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나 쉬우나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걸 잘 봐요. 내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어떻게 풀었냐면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 좀 모르는 문제 잘 생기진 않았어요.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저는 처음부터 모든 단원에 있는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다 떠올려서 그럼 얘가 선생님이 뭘 냈을까 고민해서 그러면 이거를 바꿨겠구나 이렇게 풀었거든요. 이렇게 되려면 정말 많이 풀어야 돼요. 고등수학 상하를. 왜 그런 얘기를 드시냐면 제가 항상 이거를 중3 얘기를 하고 고등수학 설명회 하고 로드맵 설명회 하고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당 지역의 기출이 점수가 나올 때까지 풀어라. 최소한 실력전석 블랙라벨 1,000번 4-5번이다. 아니에요.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수원스프가 킬러가 된 와중에는 아까 저희 그 우석쌤 얘기할 때 저는 30분부터 끝날 줄 알고 여기 서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객관적으로 애들 보라고. 맞아요. 객관적으로 보는 건 중요해요. 객관적인 건 이런 거죠. 내가 내정에서 A를 받았어. 90점으로. 그 90점은 23%죠. 23%는 등급한 사람 4등급이에요. 4등급이면 죄송한 얘기지만 분당 아래로 가요. 대학을. 이런 게 객관적인 거죠. 그러나 저는 객관적인 것만 보라 말씀 안 드려요. 왜냐면 아이는 변하니까요. 발전하고. 그게 더 중요해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분당 지역 들어왔을 때 여자애가 그건 뭐 모든 아이가 통하는 건 아닌데 수능 중에서 150등 정도 하는 여자애를 근데 걔가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아시죠? 여자를 되게 좋아하면 수학만 하는 거. 믿기지 않겠지만 여자애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와서 내가 수학을 하면 수학만 해요. 엄마는 우려를 하죠. 국어랑 영어는 어떻게 되니? 근데 저는 국어 영어도 시켜요. 국어 영어도 숙제를 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씨는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 아이가 수학을 되게 제가 저를 믿는 게 되게 좋아요. 중학교 때 다른 내신이 중요한 거 하지만서도 수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수학을 많이 했더니 영덕에 처음 가서 시험 봤을 때 4등 했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4등이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거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객관적이지만 고등학교 가서 잘할 걸 미리 준비해서 많이 하고 가면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게 나오죠. 그럼 그걸 바탕으로 아이가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내신은 1학년 때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성장을 해서 그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서 점점 더 공부량을 늘려서 2학년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잘 가요. 그래야 오르거든요. 제일 위험한 애들이 공부 별로 안 했는데 띡 잘 봐서 1학년 때 또 안 해서 잘 봤어. 이런 애들이 2학년 가서 무너져요. 점점 더 공부량을 늘려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얘 의대 가능할 것 같아요. 서울대 이런 얘기 안 해요. 괜찮다 싶으면 서울연고대까지 묶어서 얘기를 해요. 얘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애가 되려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을 보면서 성장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가 공부량을 늘리고 성적이 나오고 하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거기서 더 성장을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가 나오는데 의대는 더 한 두 커플 정도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과 애들도 고등수학 상하를 하셔야 돼요. 그 전에 고등수학 상하 전에 중등이 안 돼 있으면 중등 수학도 많이 하셔야 돼요. 수학이 그냥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가가지고 이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됐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학기제, 자유형제 넘어오고 지금 1학년들이 시험을 안 보고 2학년도 안 보니까 지금 2학년 애들이 6학년이랑 똑같아요. 조금 숙제가 많으면 힘들면 엄마한테 얘기해요. 오늘 안 가면 안 될까? 핑계도 참 좋죠. 오늘은 인강으로 하고 싶어. 온라인으로. 이게 되게 웃긴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반만 온라인이 없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온라인 병행하시거든요. 저는 온라인을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을 요청하시면 안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저는 그건 확실해요. 온라인을 하고 있으면 내가 도대체 이 새끼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전 제 눈앞에서 오답하고 다 풀고 몇 점 받는 걸 봐야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을 안 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진짜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온라인을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되게 웃긴 게 옛날에 학교 계속 다녔잖아요. 그죠? 저는 월화수목 금토 다니는 세대잖아요. 그죠? 이번 주는 피곤해서 숙제를 못 하겠대요. 왜? 학교를 가니까. 학교를 가는 주야, 이번 주는. 예, 되게 피곤하다 이거지. 자기는 지난주까지 온라인 하면서 계속 놀았는데 이번 주에 학교를 가니까 나는 피곤해서 숙제를 못 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근데 열이 받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이제 그 학교를 갔다 왔으니까 엄마한테 얘기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온라인으로. 온라인 틀어놓고 이제 온라인 수업하면요. 저희도 방법이 있잖아요. 숙제를 사진 찍어서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제 철학이 저 뒤에 나오는 학원의 모든 관리 시스템이 저는 스스로 풀고 시간 안에 풀고 시험 보고 이건데 이게 풀고 있잖아요. 온라인을 보고 있어요. 제 줌으로 보고 있잖아요. 수학을 풀면서 웃음이 나는 경우 별로 없죠. 그죠? 화면을 보고 웃고 있어요. 근데 누가 너 뭐하냐? 너 유튜브 보니? 게임하니? 뭐 이게 아니래. 자기는 이 문제가 푸는데 갑자기 너무 즐거워서 웃었대요. 저는 믿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내일 혹시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되게 매력적이지 않은 강의예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강의는 제가 작년에 했던 실력 정석 끝내주는 강의나 옛날에 뭐 고3 강의나 이런 게 매력적이에요. 이거 매력적이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강의는 이런 거예요. 의지가 있는 학생, 화수목금 중에 이틀을 골라서 나한테 오면 만약에 그 아이 학생에 따라서 센이든 아니면 실력 정석을 골라서 저는 목표는 센이랑 실력 정석 합쳐서 한 7번에서 10번 정도 풀릴까 생각해요. 자기 손으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풀고 오답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단원 테스트를 하고 끝나면 인증해서 한 번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물론 선행에 대한 것도 욕심이 있죠. 저도 선행 좋아해요. 선행
엄청나게 나가요. 저 초등학교 때 미적분 했잖아요. 애들도 그래 시키고. 근데 이거 안 하고 갔더니 미적분 한 개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은 그런 거예요. 이 반은 5월 11일 개강이 아니라 언제든지 와서 들을 수 있어요. 나 6월 달부터 와서 센 2번 하고 가겠다. 그럼 그거 맞춰가지고 2번 제가 기간 정해서 계획 세워서 끝내드리고, 나는 센은 괜찮으니까 실력 정석 가서 한 3번 풀겠다. 그럼 상하 실력 정석 제가 손으로 다 해가지고 풀어서 애들을 내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론칭하겠다 할 때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다 그걸 듣겠어? 그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하던 실력 정석 강의나 하고 차라리 수원 수요가 많으니까 수원하라고 했는데 그냥 제 고집으로 했어요. 한 명 들어도 할 거예요. 한 명은 찼어요. 어제 설명해서 저희 반 학부님이 같이 해보자 해서 한 명은 차서 일단 할 건데, 이게 진짜 그게 애들을 봐도 그렇고 제가 진짜 경험이 그래요. 제가 정말 수학을 많이 했거든요. 너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고등학교 이과 졸업했는데 대학은 문과로 갔거든요. 문과로 서울대를 가는데 수학을 해야 되는 일반적인 애들이 이만큼 하면 저 이만큼 했어요. 물론 문제가 있죠. 그것 때문에 직업이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그 중등수학이랑 고등수학 있는 거를 매일 시험 보고 5년 동안 굴렀던 게 지금도 저는 그래요. 애들이 저한테 배우다가 다른 학원에 가서 들으면 답답해하는 이유는 제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멀리서 하나만 봐도 그거는 무슨 단어에 뭐가 나와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똑똑해서일까요?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진짜로. 해도 너무 많이 해서. 답도 다 외워요. 옛날에 중학교 때 시험 볼 때 정석이랑 A급 같은 경우는 답도 외웠어요. 저건 답이 27. 이렇게 풀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무너지지 않고 수원스토가 되고, 수원스토가 고등수학 상하가 받쳐진 다음에 하면 잘 봐요. 이건 정말 저를 믿으셔도 돼요. 진짜로. 예. 그렇게 해서 내신을 잘 보면 수능이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시랑 해결이 된다는 거죠. 수학이 해결되면 사실 국어도 해결이 돼야 돼요. 국어 해결되는 건 내일 말씀드릴 건데, 영어는 보통 잘 하는, 영어를 못하는 아들도 있죠. 근데 아무튼 그러면 대학을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특별한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시간을 저한테 주시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오면 제가 어떻게든 자기 손으로 다 풀려서 보낼 생각이에요.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에요. 이게 별로 매력적인 수업도 아니지만 저는 믿어요. 더 웃긴 거는 이 결과가 고2 가서 나올 거예요. 그럼 사실 학원 원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죠. 고2까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려고 생각을 해요. 1년 내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진짜 생각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같이 계획을 세워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를 해드릴까 해요. 중간에 다른 학원을 다니는데 이것만 듣는다, 내신을 해야 된다, 그건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걸 듣는데 그 시간에 와서 수원을 진도를 내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잘 된다는 전제하에 저것도 해드릴 수 있어요. 전 과목 다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전 과정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할 거니까 네,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아직 비전생이 많아서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식 학원이랑 달리 이제 학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게 개념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제도 말씀드린 건데, 개념 원리든 정석이든 실제 한 단원에서 개념을 한 3개 나눠서 설명하면 실제 그 소단원 하나를 설명하는 거는 강의식 해도 5분밖에 안 걸려요. 저희는 그 5분을 선생님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짜강 찍어놓은 걸 보게 하고 필기를 시켜서 외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 그거를 그냥 설명해주고 풀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이 처음 강의 나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이렇다라고 다 보여줘도 소화를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화를 하는 애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 여기서 서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면 다 된다는 말씀 못 드려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전자 차이도 있어요. 어떤 애들은 이게 하나 설명을 다 푸는 애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애들은 개념을 처음에 듣고 문제를 풀다 보면 또 까먹고, 풀다 보면 이게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풀다가 다시 물어보고, 그럼 개념 설명 다시 해주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이 아까 얘기했듯이 실제적으로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계속 풀고 시험도 보고 해야 된다고 믿어요. 아까 많이 푸는 거. 두 번째가 이제 시간 맞춰서 그 시험에 적응을 해야 되죠. 그 시험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이 학원에서 가장 많이 한 건 테스트를 제일 많이 만들어서 항상 테스트를 보고 테스트로 검증을 하고 객관적인 것도 테스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원에 무슨 제도가 있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가진 철학은 항상 그거라는 거죠. 많이 해야 된다, 할 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테스트를 받아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고 그게 될 때까지 복습을 하고, 그래서 결국 점수가 나오면 대학을 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어쨌든 제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좋겠고, 학원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 안내문도 있고, 지금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다 말씀을 드리니까, 네, 물어보시면 좋겠고, 이 수시 정시나
아니면 제가 내일 발표할 뭐 각 학교 기출 문제나 국어 영어 공부 방법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이 뭐 내일 시간이 안 되시면 저희 동영상으로 유튜브 올려드리니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학원으로 전화하셔서 저랑 상담하고 싶다 그러면 뭐 재원생이든 비재원생이든 항상 해드리거든요. 작년에도 설명회 때 얘기했더니 전화 많이 오셔가지고 한 5분 정도는 따로 상담을 했었어요. 뭐 학교 선정도 그렇고 아니면 공부 방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신청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지금 마치겠습니다.